자, 오늘 숙제를 빠르게 좀 볼 텐데 강한 미국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인지 또는 반대편에서는 또 부채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장에 더 기대를 해봐야 될지 또는 부채를 우려해야 될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 M7에 대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지켜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EPS 성장에 대한 중소형 기업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의견들을 아주 낱낱이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넥스 하드웨어 스마트 글래스인데요. 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주실 분입니다. NH투자증권 한동혁 부장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익숙합니다. 그 안경.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되게 반갑네요. 야, 오늘 네. 너무 기대가 되는 이야기인데 저 안경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죠. 네.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미국 네. 시장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 뭐 정말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인가,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것들이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메인 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관세가 좀 일부 소강 국면에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협상하는 국면에 있는 것 같고, 핵심은 이제 미국 부채를 말미암아 이제 미국 금리, 10년물 금리가 가장 이제 장기물의 금리가 문제일 텐데,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추경 예산에 대한 굉장히 좀 규모가 뭐 30조에서 50조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예. 우리나라 장기물 금리가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장기물 금리가 이제 급등했죠. 급등하는 가격이 거고. 예. 급락을 하고. 근데 이제 미국도 항상 뭐 때때로 역사 속에서 부채 규모가 문제였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채 규모는 증가해왔지만 결국에 이제 부채 증가분보다 결국에는 버틸 수 있는 그 부채인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 현재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오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소비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뭐 고용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금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뭐 은행의 SLR 규제 완화라든지 예. 또는 저는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미국 제도권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전격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도입했다고 했을 때 사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라면 무언가 이제 전통 자산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장에서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한 금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좀 가장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지난주와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미국의 이제 401k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존재입니다. 예. 퇴직연금 계좌라고 퇴직연금? 예.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비트코인을 이제 담을 수 있게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뭐 베센트 재무장관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허와드 루트릭 그 상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네네. 커머스 분야의 이제 상무부 장관이 예전에 이 상무부 장관 이전 시절에 오랫동안 사모펀드 운용사의 회장직으로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지금 금을 담보로 한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프로덕트를 내놓는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올해를 통틀어서 보면은 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양을 늘린 그 매수량을 늘린 게 한 35% 이상이거든요.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염두한 미국 제도권의 움직임 아니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미국의 부채 양은 뭐 여전히 걱정되는 수준이나 예.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양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의 부채 문제를 셀 아메리카로 볼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네. 제가 뭐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생각나는 질문 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부채는 지금까지 늘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증시는 올라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소위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예,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부채를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만한 요인일까? 네. 예, 뭐 일론 머스크도 나오자마자 부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의 부채 문제가 정말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야기할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 터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떠한 자산도 우리는 택할 수가 그렇죠. 없는 환경이 하긴 될 뭐 겁니다. 그러네요. 예. 미국의 국채 자체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사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부동산 말할 거 없고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제 시스템 위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의 그루에서부터 이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뭔가 예방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예.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심각한 경로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게 네네. 건설적인 생각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채 문제를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아예 경각심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 디폴트는 절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우리가 우려할 만큼 뭐 시장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 지수랑 같이 좀 커플링 현상으로 많이 이어졌고 비트코인이 일부 시장을 조금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M2 증가량을 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 그에 거의 상응하게 이제 궤를 맞추면서 가는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었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전 세계 증시를 한 번씩 다 살펴봤는데 뭐 예. 유럽이든 뭐 니케이 225든 지금 거의 고점 수준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공격을 했던 관세로 공격을 시작했던 미국만 아직 고점 탈환을 못한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증시를 결국에 이끌어가는 거는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펀더멘탈일 그렇죠. 텐데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면은 예. 지금 미국 상장 기업의 EPS 그 추정치가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빨간색 선이 크라이시스일 때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예.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문제를 야기했던 크라이시스 국면에서는 미국 상장 기업의 이익 그 추정치가 마이너스 35%까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예. 훼손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커렉션, 일반적인 조정 상황에서는 한 마이너스 3% 정도. 그리고 지금 2025년은 마이너스 5% 수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연한색, 파란색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하늘 색깔이죠. 네. 그게 지금 최근 2025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거는 과도한 기대감도 아니고 예. 어떤 희망적인 어떤 근거 없는 어떤 센티먼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센티먼트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프트 데이터가 좋지 않다. 네, 예. 근데 상장 기업의 이익은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예. 이거는 근 25년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 자료들은 제가 코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자산운용사 자료를 퍼블릭 자료를 쓰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왼쪽에 2000년대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었을 때의 그 가운데 정도 보시죠. 한 마이너스 49%, 57% 이렇게 조정을 받았단 그러네요. 말입니다. 근데 예. 이건 근거가 있어요. 그 밑을 보면은 어닝스 리덕션, 그러니까 이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든 걸 보면 마이너스 29%, 42%, 코비드 19 때 27% 이렇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훼손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커렉션 상황들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예. 지금 현재는 아까 앞서 우리가 봤듯이 마이너스 5% 남짓의 EPS 조정이 있었거든요. 조정이 있기 때문에. 네. 22년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을 때 마이너스 1%. 그리고 2018년도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트럼프 1기 정부의 무역 분쟁. 그때 마이너스 5%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정 상황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근거 없이 나스닥이 올라왔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충분히 일반적인 조정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예. 실적을 기반으로 나스닥은 일부 회복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저도 되돌아보면
저때 당시에 주가가 크게 V자 반등으로 회복하고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만약에 같은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이미 벌써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했고 네. 또 반등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덩거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네. 크다. 예, 이렇게 이게 정말 셀 아메리카 이 국채와 관련된 근본적인 시스템 위기다라면은 이렇게 V자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예. V자 반등을 예.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예. 상장 기업의 이익이 그래도 훼손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가 V자 반등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런 근거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자료가 너무 좋은 자료를 또 가지고 네, 나오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저희 뭐 훌륭한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팩트죠, 사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크라이시스 국면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예. 우리가 이 증시의 결국에 함수라고 하는 음. 상장 기업의 이익은 뭐 이상이 없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네, 생기면 여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M7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빅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는 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그 외에 파생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소위 얘기하면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특히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보세요? 사실 이 중소형주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훨씬 더 어려운 어렵죠. 일입니다. M7, 맥7을 접근하는 걸 저는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라이징 스타를 고르기 위해서 중소형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러셀 2000에서 골라야 됩니다. 2000개 중에 이제 라이징 스타를 골라야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맥7을 비롯한 대형주를 할 때는 S&P 500개 내에서 그렇죠.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연 우리가 물리적으로 미국의 라이징 스타를 효율적으로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누이 간접 투자를 통한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도 봤듯이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방송했을 때 이제 그다음 바로 실적 발표였고, 실적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도 AI 인프라의 사이클은 초기 국면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그 애저를 통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통한 이 토큰 계산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조 토큰을 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토큰이 뭐냐면 우리가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이 텍스트를 인입을 하고 그를 이제 분절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단위이거든요. 이게 꾸준히 지금 상승을 거의 로그 함수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아직도 이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초기 국면이다. 초기 국면이다. 이런 초기 국면에서는 중소형주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 리딩하는 대형 우량주를 접근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은 또 시기가 급격하게 속락을 한 이후에, 지수가 속락을 한 이후에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더더욱이 우량 대형주를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예.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M7을 좀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을까.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애플은 뭐 지금 관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뭐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저는 알파벳이 왜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최근에 개발자 회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여러 가지 지금 상품 플랫폼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알파벳은 왜 지금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아직까지 그 미국의 증시 이 반등에 있어서 예. 뭐 공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직 투입되기 이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대형주들이 골고루 못 오르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고요. 상황은요. 뭐 예. 아직 엔비디아도 뭐 고점 대비는 뭐 10에서 20%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큰 자금들이 미국 증시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이전인 것 같다. 네. 네, 그런 상황에 돌입이 됐을 때는 역시나 저는 뭐 맥7 대형 네. 기술주 위주로 먼저
반응할 세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약간에는 뭐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M7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한 4, 5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서도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과연 넥스트 하드웨어, 과거의 PC, 자, 지금의 스마트폰, 그 미래는 또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넥스트 하드웨어가 스마트 글래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인 거죠. 예, 그래서 저번에도 뭐 한동욱 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뭐 직접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 게 이거 이제 어떤 모델입니까, 이게? 네,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예, 안경이 메타 레이벤이 메타와 네. 레이벤이 협업을 네. 통해서 만든. 메타와 레이벤이라고 하는 안경 제조사가 아, 협업을 해서 만든 이제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스마트 글래스야라고 이야기 안 하면 그러니까요. 뭐 물어보는 일 없어요, 먼저. 전혀 네, 뭐 전혀 알아챌 수 없죠. 이질감이 없죠. 예, 예. 하지만 이 안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 부품 같은 게 요 다리 사이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양쪽에는 지금 센서와 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이 보지 않아도 카메라와 센서가 사물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 바로 AI를 통한 번역을 또 들을 수 있는 예.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연결이 돼 있고요. 어. 그 메타의 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형 LMM 모델과 이제 제미나이도 이제 가능하게 예. 됐고 앞으로 그 추론 모델에 연결돼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넓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 뭐 얼마나 쓰셨죠? 지금 제가 사용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요. 된 것 같아요. 그럼 6개월 네. 동안에 네, 야, 이 기능은 정말 엄청나다. 네.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다리만 살짝 눌러주면은 지금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불이 깜빡깜빡할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깜빡깜빡하고 있죠. 예, 예. 네,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촬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않아도 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촬영할 수 있고 우리가 한때 굉장히 상장 기업 씬에서도 조명을 많이 받았던 게 액션캠을 필두로 한 고프로라는 그렇죠. 기업이었었는데 예. 사실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를 한다든지 다 이 모델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뭐 여행 유튜버 분들은 카메라가 필요하고 마이크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 마이크도 내장돼 있습니까? 마이크도 내장이 돼 있고요. 아, 안경을 통해서 메시지도 수신하고 예. 음성을 통해서 보이스 컴퓨팅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또 전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도 받을 수 있고요. 네. 화질은 뭐 괜찮습니까? 화질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봄에 있어서 화질이 특별히 안 좋다 뭐 이런 불편함은 없고. 네, 만약에 느끼고 한번 이게 하게 되면 만약 유튜버라고 제가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찍을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한 번 찍을 때는 한 10분 정도 10분이요? 네,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연속해서는 찍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타임 프레임이 정해져 있고요. 예, 더 네. 많이 찍을 수 있지만 한 테이크가 이제 10분 단위로 네. 쪼개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아주 긴 영상을 한꺼번에 원테이크로 하기는 어렵고 예. 조금씩 나눠서 찍어서 뭔가 그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들거나 예. 또는 이 안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내가 해외여행 갔을 때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그냥 보고 얘기하면 돼요. 지금 뭐라고요? 보는 텍스트를 뭐 인터프리팅 해줘. 그러면은 내가 보고 있는 네. 그 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어로 돼 있으면 네, 저거를 번역해 줘 하면은 바로 번역을 네, 해줘. 바로 번역이 가능하죠. 그게 사실 내가 스마트폰으로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번역을 볼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쓰고 있는 눈의 시선 내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애플에서도 발표를 했고 이 스마트 글래스를 다양한 회사들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지금 시도한다고 발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메타의 레이벤과 협업한 모델을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은 네. 이기기 힘들다. 네. 왜 그렇게 왜 생각하세요? 그러냐면은 예. 그 애플이 한번 비전 프로를 굉장히 크게 실패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사실 우리의 얼굴 위에 바로 얹어지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대단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나는 AI 글래스를 쓰고 있어라는 게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아, 그냥 그렇죠. 일반적인 패션의 한 가지 그냥 액세서리로서 보여야 그냥 되는데.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예.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뭐 고글 형태나 대단해 보이고 카메라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커버그가 굉장히 의사결정을 잘한 거는 그 프랑스의 에슬러 룩소티카라고 하는 그 레이벤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안경 기업과 협업을 해서 예. 기존의 패션 문법에 IT를 얹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주요했던 전략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뭐 넥스 하드웨어로서 지금 가지고 나오시는 마지막 짧게 한 뭐 20초 정도만 좀 질문 드리면은 앞으로 미래에서는 이 지금 이 스마트 안경 물론 지금 쓰고 계시겠지만은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메타의 실적 발표 때만 하더라도 예. 진짜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이 메타 레이벤을 따로 추출해서 검색해서 보면요. 예. 그 주커버그가 언급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적 추이가 굉장히 좋다라는 아, 최근에. 거고요. 예. 네,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이제 구형이 됐고 음. 앞으로 이제 한글을 지원하는 신형 모델도 나올 거고 하드웨어 사양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안경보다 가볍기도 해요. 일부 뿔테에 한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많은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좀 알차게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퍼포먼스도 이렇게 보여주신 NH투자증권의 한동욱 부장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프리마켓 뉴욕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